암세포에 이 비타민C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알파리포산이 고농도로 집정이 되면은 암세포 내에서는 이 물질 세 가지 다 암세포 안에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산화 반응을 막 일으켜요. 자, 여기까지도 좀 내용이 많이 길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암세포 내에서는 왜 그럼 이렇게 산화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냐, 어떻게 정상세포에서는 항산화인데 암세포 내에서는 산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궁금한 분들 위해서 제가 뒤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암세포는 여러분 정상세포랑 다르게 갑자기 빠르게 막 만들어진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세포 내에는 정상세포랑은 다르게, 정상세포에서는 다 갖추고 있는 중요한 효소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갖추고 있더라도 뭔가 좀 엉성하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뭔가 물건을 너무 빨리 만들다 보면은 에러가 많이 나잖아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의 경우는 내부에 효소 단백질들이 엉성한 것들이 많다. 자, 그 중에서 엉성한 것들,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산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한다는 거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산소가 들어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 산소가 에너지 만드는데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죠. 그런데 이 산소라는 게, 우리도 맨날 항상 이 활성산소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생기면 위험한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다량의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다량으로 들어있는 산소가 활성산소로 되지 않기 위해서 산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는 시스템, 이것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암세포는 이 시스템들이 조금 엉성해요. 연구 논문들을 봤더니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산소를 제어하는 이 단백질들이 발현율이 낮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로 연구 논문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좀 엉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숫자도 좀 적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고용량 비타민C, 고용량 셀레늄, 고용량 알파리포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암세포에 혹여라도 집적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비타민C, 셀레늄, 알파리포산이 이 암세포 내에 안 그래도 산소를 제어하는 단백질들, 효소들이 엉성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단백질들을 더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산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점점 더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산소를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단백질 안에 보통 철, 금속, 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삼가 이온 철들이 이 단백질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것들이 이가 이온으로 세포 내로 자꾸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이 비타민C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알파리포산이 고용량으로 집정이 되면 더 많이 흘러나오면 흘러나올수록 이 철 이온들이 매우 강력한 활성산소를 더욱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활성산소예요. 자, 활성산소에서 슈퍼 중에 슈퍼가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활성산소거든요. 이 수산화 라디컬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 이가철이. 자, 그래서 이 수산화 라디컬이 만들어지면 이게 강력한, 최고로 강력한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자, 이런 활성산소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구조물을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가뜨리는 구조물이 뭐냐면은 막이에요, 막. 자, 우리 세포 안은요, 온전히 다 막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를 이루는 가장 바깥도 막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죄다 모든 게 막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근데 이런 막을 다 공격해서 망가뜨려요, 이 수산화 라디컬이. 막을 망가뜨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막이 있으면은 구멍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포에 구멍이 나니까 당연히 짜부라지던지 아니면 터지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페롭토시스, 철의존성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데 비타민C, 셀레늄, 알파리포산 이 세 가지 다 암세포를 사멸하는 그 기전의 핵심에 있는 기전이 철의존성 세포 사멸이에요. 자,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효소, 이 효소 안에 박혀있는 철 이온들이 있는데 이 철 이온들이 단백질 안에 박혀 있지 않고 밖으로 막 빠져나오면은 이것들이 더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드는데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 중에 슈퍼히어로, 최고로 강력하고 위험한 활성산소인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이게 결국 주변에 있는 막이라든지 다른 단백질, 그 다음에 DNA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하는 것. 자, 이게 고용량 비타민C, 고용량 셀레늄, 고용량 알파리포산이 암세포 내에서 사멸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한 이 페롭토시스 말고도 다른 기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이 이 페롭토시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농도 의존성이다.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세포 사멸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료를 할 때는요,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고용량 비타민C로 갈 거냐, 알파리포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셀레늄으로 갈 거냐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고요. 연구들을 보면 고용량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난소암, 폐암, 유방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알파리포산은 췌장암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마다 어떤 걸 전략으로 해서 갈 거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택하다가 잘 듣지 않았을 때는 다른 것을 어떤 거를 시도해 보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진료를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답답한 마음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냥 막연히 이거 항암 치료가 되나 보다 이제 이것보다 제대로 알고 나한테 꼭 필요한 암치료 전략 세워가면서 암치료 여러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